자, 지난 시간까지 정규 분포, 그죠? 기본적으로 Z를 바꾸어서 표준화시키는 거죠. X를 Z로 바꾸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확률 계산하는, 넓이 계산하는 그런 기본적인 유형들을 했습니다. X를 Z로 바꾸는 거. 이거는 Z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고, 이거는 X를 Z로 바꿔서 푸는 거고, 그죠? 자, 170쪽부터는 응용하는 문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이제 기본적으로 응용하는 겁니다. 정균포 평균이 50이고 분산이 5의 제곱 25다. 자, 표를 이용해서 x가 k 이상일 확률이 0.0013이다. 어떻게 푸느냐? 첫 번째 x를 z로 바꾸게 되겠죠. 두 번째는 정균포 그림을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k 이상일 확률이 0.0013이다.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정균분포가 있으면은 확률이 0.0013이다. 그죠? 그럼 요 넓이가 0.0013이에요. 그럼 0.5잖아. 0.5에서 0.0013 빼버리면 0.4987이 되는 거죠. 항상 Z가 0부터 어디까지가 4987이면 표를 보니까 4987 Z3이란 말 나와 있죠. 그러니까 Z가 요 값이 3이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 그래서 결국 뭡니까? X를 Z로 바꿨을 때 요 Z 값이 3 이상이 되면 0.001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 풀었다, 그지? 그러면 자, X는 K 이상일 확률이 0.0013이다. X를 Z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K 마이너스 평균 50이라 그랬죠? 표준 편차 오라 그랬으니까 Z는 5분의 K 마이너스 51 이상일 확률이 0.0013이다. 그럼 여기 뭐란 얘기입니까? 요놈이 3이 되면 된다는 거죠. Z값 3하고 경계선이니까. 그럼 끝나버렸네, 그지? 바로 5분의 K 빼기 50은 3. 그러면 K는 65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자, Z로 바꿔야 된다. 두 번째는 정규분포 그림을 그리면 된다는 거 그럼 생각하면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자, 예제 19번 문제 171쪽에 있는 내용은 문장으로 주어 있죠. 자, 대부분 문제들이 이렇게 설명으로 실생활 문제로 나옵니다. 실생활 문제를 어떻게 X에 관한 확률로 바꾸어서 X를 Z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2학년 학생 1000명이 있는데 평균 M이 164고 시그마 표준 편차가 5다. 그러면 정규분포 164,5의 제곱을 만들 수 있을 거고 Z로 바꿔버리면 X 빼기 164 나누기 5로 만들 수 있겠다. 그죠? 자, 1번. 여기서 말하는 K라는 것은 X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170 이상일 확률이다. 그죠? X는 학생들의 키가 X가 되는 거예요. 그 X를 Z로 바꿔버리면 Z는 1.2 이상이다. 그러면 또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1.2 이상이니까 0.5에서 0부터 1.2 그러면 되겠네. 0.3849를 빼면 되겠네요. 그럼 0.1151이다. 자, 퍼센트 물었잖아. 퍼센트는 100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11.51%가 된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이번에는 학생 키가 160 이상 170 이하. X는 160 이상 170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또 X를 Z로 바꿔주면 되겠죠? 바꾸니까 Z는 마이너스 0.8부터 1.2까지. 그럼 또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0.8부터 0까지 확률, 0부터 1.2까지 확률. 그러면 자, 1.2면 아까 0.3849고 마이너스 0.8부터 0까지 0부터 0.8가 똑같은 거니까 0.8 읽어주면 되겠죠? 0.2881 두 개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두 개 더하니까 0.6730이다. 학생 수 물었잖아. 그러면 곱하기 1000명 하면 되겠죠? 전체 0.673만큼 비율인데 1000명을 곱해버리면 673명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렵지 않지, 그죠? 앞에서 기본 내용 배웠기 때문에 이제 활용하는 문제도 그렇게 난이도 높지 않습니다. 자, 예제 20번,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최저 합격 커트라인 구하는 문제죠. 마지막 합격한 학생의 점수를 구하라. 합격자 최저 점수를 다른 말로 커트라인이죠. 최저 커트라인. 자, 2000명이 응시를 했는데, 자, 응시한 학생들의 평균이 450점이고요. 표준 편차는 75점, M이 450, 그다음에 시그마는 75, 그죠? 근데 320명을 뽑는답니다. 2000명 중에 320등 안에 들어야 합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마지막 합격자는 결국 뭡니까? 320등 학생의 Z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이 학생의 점수를 구하라는 얘기죠. 320등 하는 학생의 점수는 몇 점이냐 물은 겁니다. 그러면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합격할 확률은 2000명분의 320. 자, 320을 2000 나눠버리면 0.1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규분 그림을 그리면 상위
16% 0.16 안에 들면 이 안에 들면은 뭐가 됩니까? 합격이 되는 거고 요 밑에는 불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규분포를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상위 16% 안에 들면 되는 겁니다. 그럼 0.5니까 0.5에서 0.16 빼면 0.34가 되겠죠? 그럼 0부터 요까지 Z까지 0.34 표 남아 있죠? 자, 0.34는 Z가 1이라 그랬네. 그럼 1이 이게 경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점수를 모르는 상태죠. 모르고 뭐는 알고 있죠? Z값 알고 있죠. 자, 이거는 확률을 먼저 알고 다음 Z값을 구해서 다시 반대로 X 구하는, 지금까지는 X를 구해서 Z를 구해가지고 확률 구하는 문제라면 이거는 반대로 확률을 먼저 알고 확률을 주고 그다음에 Z값을 구해서 다시 반대로 원점수 X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최저 합격 점수 우리는 K라 둔다면은 X가 K 이상일 확률이 0.16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 앞에 다 배웠다는 거지? 그럼 Z값은 K 빼기 450 나누기 75 요놈이 얼마 되면 되겠어요? 이게 Z값 1하고 딱 맞아 떨어지면 되는 거죠. 다 설명했잖아. 그지? 그러면 XK는 전원 점수는 뭐가 됩니까? 525점이 바로 최저 합격 점수다. 그죠? 여기서는 상위 320등에 해당된 학생의 점수는 525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연습 문제에서는 다른 건 다 괜찮고 앞에 나온 적 있었죠, 이런 문제, 그지? 이런 거 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앞에서 나온 적 있었어요.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상대적으로 잘 본 과목. 자, 국어, 영어, 수학은 뭐야? 난이도가 다르고 과목이 다르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성적이 내 절대적인 점수는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상대 비교하라. 상대 비교하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국어, 영어, 수학 점수의 Z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Z가 높을수록 상대도 잘 본 겁니다. 그럼 국어 점수의 Z값은 65 빼기 50 나누기 13이 되겠죠. 그러면 13분의 15의 국어 점수의 Z값 1보다 조금 더 크다. 그죠? 영어는 82 빼기 64 나누기 17 17분의 18이 영어 점수의 Z값이 되고요. 수학은 75 빼기 60 나누기 14니까 14분의 13 1보다 조금 작다. 그지?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요게 뭐야? Z값이 조금 더 크죠? 국어가 제 점수를 상대적으로 국어를 제일 잘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대 비교할 때는 Z값을 비교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쭉 풀어보시고 잘 안되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